남편 덕길 씨는 오늘도 오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지난 6월 사고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오만 뭐 몸이 다 그래. 그냥 뭐 평생이 아니니까. 평생이 아니니까. 폐하고 신장하고요. 그것도 한 반디가 아니고 두 반디가 안 좋으셔서. 살아날 확률 10%. 25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진짜 기적이요. 우리 집은 기적. 기적이 있났죠. 약초가 많아 불리게 되었다는 섬 약산도. 아내 정순 씨는 오늘도 서둘러 배에 오른다. 먼저 와 정순 씨를 기다리는 사람은 남편 덕길 씨. 부부는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동갑내기 부부다. 요즘 약산도 바다엔 미역 다시마 양식이 한창. 덕길 씨 부부도 미역 다시마 양식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부부의 주업은 전복 양식이다. 매일같이 전복 양식장을 찾는 부부. 부부가 요즘 더 바쁜 이유는 전복의 크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별 작업을 위해선 가장 먼저 1년 동안 키워온 전복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일이라 같은 마을에 사는 친척이 이를 함께 도와주고 있다. 그물 하나에 보통 몇 마리나 들어있는 거예요? 저런 곳은 한 1,500마리? 이거 한 칸에 출하할 때 약 한 300에서 400. 그러고 이제 조금 잘 큰 놈은 한 5, 600 나오고. 10년 전 10칸으로 시작한 전복 양식장은 이제는 200칸을 훌쩍 넘길 정도로 커졌다.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하기 위해선 일단 양식판에 붙은 전복들을 떼어내야 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전복은 떼지 않고 바닷물을 떠서 여기에 약을 섞는 덕길 씨. 아버님 이거 무슨 약이에요? 마취제. 전복 마취제. 마취제를 탄 바닷물을 전복 양식판에 골고루 뿌려주는데 일시적으로 전복을 마취시켜 판에서 떼어내기 쉽고 여기에 소독 효과까지 있어 이곳에선 전복 선별을 할 때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뗄 때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딸 때 상처 나면 얼른 떨어지고 또 상처 나면 그 상처가 사람 같으면 더도 안 나고 얼른 낫기 있어 땀스러워. 상처나면 죽지? 많이 폐사되잖아. 상처가 안 나서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전복도 살짝 건드려만 주면 쉽게 떨어지는데 전복 선별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다. 다 떼어낸 전복은 떼자마자 다시 바닷물에 깨끗이 씻어주는데 들고. 그럼 한 이후로 마취제 이거 깨라고 또요. 지쳐. 진짜 이거 오래 있으면 또 이거 마취제 오래 있으면 안 돼. 남편이 전복의 잠을 깨우고 있을 때 아내 정순 씨는 전복 양식판을 쌌던 그물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줍느라 바쁘다. 이것들은 전복 그물에서 함께 자란 것들이다. 아니 이거 뭐예요? 가리비요. 소라도 있어요. 예? 미역에서 따로 들어와서 소라. 없는 게 없어요. 이거 한번 건지니까. 에 없는 거 없어요. 바다에 있던 거의 다 들었어요. 전복 양식 그물에서 자란 해산물을 줍는 건 매년 선별 작업을 할 때면 경험하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시간. 그런데 선별을 하기 전 부부는 전복의 껍질을 손질하느라 바쁘다. 전복의 껍질을 손질해주는 것은 선별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전복 껍질을 꼭 손질해야 할 이유가 있단다. 전복이가 이런 쩍이 붙었어요. 이런 걸 떼줘야 전복이 잘 커. 짐도 안 차고. 이런 거 이 전복 손구녕을 몇 개 풀어 이런 데가 숨쉬는 근육을.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해줘.
1년에 한 번씩 하실 때 몇 마리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몇 마리? 한 10만, 20만. 뭐 10만, 20만이 아니라 뭐 4, 50만. 많이 없어. 1년에 하면은. 일일이 손질하자니 번거롭고 힘든 과정. 무엇보다도 전복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단다. 이 작업을 거치면서 전복은 크기별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크기별로 나뉜 전복은 다시 새로운 양식장에서 1년을 크게 된다. 가벼워진 몸으로 새 집에서 자라게 될 전복들.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나뉘어 자라게 된다. 이제 밥 먹어야지. 내가 배고플게. 선상 밥상에 전복이 빠질 순 없다. 또 인혁이 한 뒤 먹어야지. 사서도 먹은디. 이빨이다, 이빨. 저걸로 먹이 먹게라. 무태산 귀한 전복이지만 이곳에서는 아낌이 없다. 전복회 한 접시로 근사한 선상 밥상이 차려졌다. 밥상 거네요. 참말로. 나도 못 살겠네. 부부는 일을 나올 때면 늘 바다 위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 끓여갖고 해서. 아버님 전복 맛 어떠세요? 꿀맛, 꿀맛. 맛있어. 자근자근하니. 그 보약, 보약. 바다의 보약 전복. 이 보약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오독오독 씹히는 맛에 피로도 잊는다. 키운 정성 생각하면 쉽게 먹을 수 없겠지만 부부는 생각이 다르다. 잘 먹고 맛있게 먹는 게 보약이라는 걸 부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차가워졌다. 내 말이요. 비옷 입고 하란 말이요. 참말로. 아니 다 해놓고 의지 않고서 입고 안 갔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걱정 어린 잔소리도 들은 척 만척. 아니 비옷이랑 입대 축제는 왜 그러고 댕기요? 참말 왜한 사람이네. 아 비옷이랑 딱 입대면 뭐 빌리려고 그래요? 짜요. 아니 왜 바다 교복을 안 입을 거요? 바다에서는 비옷이 교복이지. 아니 요 바다에서 인형 몸이 따뜻해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니 오면 딱 우리는 집에서 몸 밖에 막 나오면 비옷 딱 입고 나온디. 아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건 남편 덕길 씨가 지난 6월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끔찍끔찍해갖고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사고 처음에는 막 응급실 들어갔을 때는 20%라 할 때 환자 측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어떻게 살려만 주라고. 걔는 가다가 한 4, 5일째 해서 이제 10%밖에 안 된다고. 그때는 완전히 그래도 그때는 가망성이라도 20% 있을 때는 가망성이라도 있었는지 10% 본게 이제 가망성이 없는 걸로 생각해. 아, 포크링 갖고 거기서 우리 포크링으로 일하다가 포크링으로 같이 선창에서 넘어져 버려서 물로. 그래갖고 죽을라서는 25일 만에 깨어났단 게 중환자실에서 정상이 아니야. 지금 일 못한디 저까지 사람이 없이 대포장 하려고 하기 힘들어. 안 할 수도 없고 세워주면 좀 뻗치고 그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남편 덕길 씨는 오늘도 오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지난 6월 사고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오만 뭐 몸이 다 그래. 뭐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폐하고 신장하고요. 그것도 한 반디가 아니고 두 반디가 안 좋으셔서 살아날 확률 10%.
25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다. 진짜 기적이요. 우리 집은 기적. 기적 있났지. 어떤 기적이요? 아, 거기서 가능성 없다겠는데 이렇게 이 정도면 건강하고 다 나선 독이제라. 그때 비하면 그때 힘들고 가망성 없다겠는데. 큰 사고로 면역력이 떨어진 덕길 씨는 요즘 감기를 달고 산다. 상민아 볼 때 몸이 안 좋았어. 어디가? 감기가 와갖고 감기가 그러면 엄살인 것 같아. 삼지기엽도 차장길까? 그래서 음양곽이라고도 불리는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는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요할 때 몸이 피로하고 그럴 때 끓여서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좋은 약초 술로도 많이 담가서 지금 술 잡수고 이렇게 차로 끓여서 또 많이 드시고 그래요. 상민 아빠 인나서 차나 한잔 하세요. 삼지구엽초차. 가을이 또 생긴데 와 맛있게 되는가? 색깔이 좀 더 빨개야 되지. 뜨거울 건지. 아따 삼지국지 향이 아주 좋네. 아따 향이 좋구만. 기적적으로 깨어난 남편이 고마운 아내. 남편이 다시 살아난 후 생활은 모두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다.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해 현미밥은 물론 약산도에서 나는 해산물로 만들어낸 반찬들. 하지만 지금 음식보다 신경 써야 하는 건 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일은 너무 우리가 많아고 해나가기는 힘든 게 이제 내년부터는 좀 줄일게라.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진짜 나는 당장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줄이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투자해 놓은 것이 많은 게 쌀쌀 한 5년은 그래도 5년 금방 가. 5년 한 5년은 해야 그래도 뭐 번쩍 빼고 우리 쓸놈 나오지. 일 줄인다고 해서 우리 먹고 살 놈은 없게 안 하겠더라. 지금 돈도 없고. 고된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는 건 아내에겐 더없이 힘든 일이다. 너무 피곤하면 앓는 소리 하면 그것도 내가 차라리 내가 아프고 이렇게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내가 더 힘들어요. 아픈 사람보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이고 해줄 수도 없는 거이고. 입맛 없는 남편을 위해 오늘 전복 장아찌를 만들 계획인데 각종 재료를 넣은 간장이 끓으면 전복 장아찌의 하이라이트. 전복을 넣고 끓여주는데 장아찌에 들어가는 전복은 크기가 작아야 간이 적당히 배서 맛이 있다. 간장하고 같이 떠요. 한번 털발에 끓으면 이제 불 꼽고 내놨다가 내일 아침에 따라서 자 연음 다시 엮고 끓여갖고 여기다 붓지. 이렇게 끓여낸 전복 장아찌는 충분히 식힌 후 두세 번 더 끓이고 식히고를 반복해야 한다. 아침부터 아내의 손길이 분주하다. 물 하나를 끓여도 재료부터 남다른데? 돼지 감자요. 물 끓여요. 보리차처럼. 돼지 감자는 당뇨가 있는 남편을 위한 것이다. 인슐린이 자체 액이 돼지 감자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부터 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작년부터 했어도 이제 그렇게 꾸준히는 안 먹었는데 병원 갔다 와서는 계속 이제. 우리 우려를 안 해요, 색깔이. 예. 아내가 나갈 채비를 끝낸 그 시간 덕길 씨도 약을 챙기며 나갈 채비를 한다.
일은 해야 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니 약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조금 먼 일 조금 하면은 이제 숨이 답답해. 숨쉬기가 나쁘고 한 번씩 숨이. 몸은 불편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어머니 옷도 똑같은 거 입으시네요. 따서 왔어요. 뭐 똑같이 맞춰 사신 거예요? 아니요, 사위가 사줬어요. 일은 힘들지만 부부는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 그런데 부부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아닌 마을의 뒷산. 요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염소한테 가니라고. 예전보다 숨이 좀 자주 차시나 봐요. 숨이 차지. 이거 다친 뒤로 더 가슴을 다치는 게. 약산도에서는 흑염소를 대부분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데 덕길 씨 부부도 벌써 30년째 약산도에서 흑염소를 키우고 있다. 건배야! 지금 부부가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50마리 정도. 네! 방목을 하다 보니 매일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 염소불능이라고 365일 풀어놓고 킨뒤 멀리 가갖고 저 너무 배추밭으로 간게 요새는 산에가 풀이 많이 없으니까. 건배야! 네! 약초가 많은 약산도에서 키운 흑염소는 건강에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약산도에는 그 약초가 유명한이 많아. 한 100, 한 60, 한 3종 종류 된다고. 흑염소가 그놈을 약을 다 먹고 산 약산의 염소는 그래서 그 약이 된다고.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유독히 여자들한테 좋은 것이고 손발 차고 뭐 이런 사람들은 특유 약이라고. 다 들어와? 남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도 다 이런 보약들 때문이라고 믿는 아내. 또 있는 거 참가. 결국 아내는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한다. 겨울이라 감기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 사고 나고 다친 뒤로는 그래서 염소 하나 잡아갖고 와서 양내서 몸보심하고 하나 잡읍시다. 나도. 하나 잡으러 가게 일로. 양내서 하나 먹어. 나 잡을게. 하지 말았죠. 아니 잡아야 돼. 나도. 아이, 괜찮을게.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염소 잡기를 감행하는 아내. 염소들도 자신들의 운명을 감지한 눈치다. 조금 더 잡으라. 큰 놈 잡으라고. 큰 놈 잡으니. 문은 잠갔지만 산속에서 나고 자라 동작이 잽싸게 빠른 염소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니 그럼 나 도망가 못 잘라. 아프자면 못하고. 몸이 약하고 회복도 아직 덜 됐잖아. 덜 되고 그래서 감기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잡아서 양내서 먹으면 또 얻는 회복이 빠르겠지라. 아내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남편을 위해 정말이지 못해줄 게 없다. 염소를 약으로 내리려는 정순 씨. 직접 채취해 말려놨던 구절초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산에서 약초만 먹고 자란 흑염소. 부디 남편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흑염소도 약초도 모두 아내가 정성으로 키우고 준비한 것들이다. 구절초, 음양가,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이제 도라지 더덕 다른 약초도 있는데 그것만 이제 주로 우리가 때는 주로 이어요. 약은 정성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법. 이 약엔 아내의 정성이 가득 담겼다. 다음 날 웬일인지 오늘은 아내 혼자다. 동생은 또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디 이거 이제 못 도와주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 함께 좀 동생 도와주려고 왔어요. 맨날 지금은 우리 도와준디 난 한 번도 못 도와주고. 지금 약산도에서는 매생이 수확이 한창.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정순 씨 역시 일손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철분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한 매생이는 웰빙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힘도 있고 요런 데 있어야 돼. 손짓이 좋아야 되겠더라 이거는. 근데 우리는 어깨에 힘이 없어갖고. 오늘 이렇게 맨손으로 훑으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요거 기계에 소개해 소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하면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훑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해야 훑어지지 안 훑어져요. 매생이가 쌓여갈수록 아내의 걱정도 쌓여간다. 집에서 나올 때 남편에게 쉬라고 했지만 왠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다. 아버님 뭐 사고 나신 장소가 어디예요? 쭉 다리 곁에요. 아, 저기 다리. 네, 나무다리. 나무다리 저기요? 네, 저기서 물이 그래서 물이 났을 때 그러니까 물이 들었으면 더 위험했죠. 물이 빠졌을 때 있어요. 물 빠졌을 때 있는 게 그러지. 이렇게 참 들어갔고 이거도 더든지 들어갔고 했으면은 진짜 여기서 위험했어요. 여기서 병원도 못 갈 수도 있었는데. 그만 다행히 저기 물이 빠질 때 해놔서 나온 것도 쉬웠고. 일손 하나 더 보탠 것뿐인데 다행히 일에 속도가 붙었다. 훑은 매생이는 바닷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 세척기요. 매생이 씻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다 기계로 하시나 봐요? 예, 약산 다 이렇게 해요. 깨끗하니 해요. 이렇게 30여 분을 세척하게 된다. 바닷물에 1차로 세척된 매생이는 관을통에 나와 채 걸러진다. 그리고는 다시 2차로 바닷물에 세척을 해준다. 매생이 이제 대기짜지라. 매생이는 한 덩어리당 400에서 500g으로 만들어져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곱게 빗은 머릿결 같은 매생이. 보드라운 모양만큼이나 부드럽고 구수한 감칠맛을 자랑한다. 아내가 매생이 작업에 한창인 그 시간. 오늘만큼은 집에서 쉬라는 아내의 말을 잊은 채 덕길 씨는 배에 올랐다. 일이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오늘은 아내의 잔소리 없이도 비옷까지 챙겨 입었다. 오늘 작업량이 많으세요? 작업량이 많지. 많아도 뭐. 에? 적은 거 있어요. 적은 거? 그거 조금 뭐 차근차근 해야지.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 일도 많이 늦어졌다. 다른 집은 이미 11월에 전복 선별 작업을 끝낸 상태. 작업도 늦어졌고 남들보다 몸도 더디니 수시로 하는 수밖에. 그러니 일하지 말라는 아내의 말이 들어올 리 없다. 일하지 말아가지고 그러면 속 없이. 지금 내가 일하지 말아가지고 일을 이렇게 벌려 놔두고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한 3년 투자만 했어요. 지금
지금 수확을 한 번도 못했어.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첫 수확할 놈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도 해야 하니 더 바빠질 일만 남았다. 마음이 바쁘니 자꾸 무리를 하게 되는 덕길 씨. 나온 김에 전복 먹이로 쓸 다시마 양식장도 손보기로 했다. 다시마가 잘 뜨게 하도록 부표를 달아주는 일.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지쳐온다. 급기야 몸에서도 아프다는 신호가 오고 게다가 파도도 높아지고 바람도 거세지고 있다.